안녕하세요. 감독과 제자의 구본모 팀장 그리고 박태환 코치입니다. 저희가 호주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번에 왔죠. 네. 많은 경험이 있었죠. 많은 경험. 호주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저는 뭐 다 이제 호주에서 제가 옛날에 배웠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선수와 그리고 태양 코치님이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너무나 규정한 시간이었고 2주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접목을 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걸 제 몸으로 직접 느끼고 보고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조금 이런 식으로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수영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어느 수영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생각하는 수영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생각을 해야만이 어떻게 수영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는 수영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 일단 여건도 너무 좋았고요. 환경도 맞아. 너무 좋았고 선수가 그래도 한 20명? 그러니까 내셔널 스쿼드라고 해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호주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만 따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제 PLC라는 학교는 이제 사실은 여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고등학교이고 초등학교까지 같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25m 풀 8레인이 있는데 20명이서 레인 8개를 나눴었죠, 그때. 생각하는 수영이랑 연결을 해서 이제 드릴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드릴을 많이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드릴이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포커스에 맞춰서 음. 이런 부분 이런 걸 신경 쓰고 생각하면서 수영해라. 그 드릴을 정말 다양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선수들은 정말 피지컬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상 맞아요. 아시겠지만 일단 호주 국가대표 선수 애들이 대부분 185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남자 선수들이 여자는 175가 넘고 근데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드릴과 이제 코치와의 소통으로 그런 이해관계를 높이다 보니까 다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의 장점이 있었다면 이제 구문 팀장님께서 가서 이제 접영 특강을 해주셨죠. 왜냐면 그 호주에서 또 접영을 하셨던 분이고 워낙 그 클럽 팀에서 그런 우대가 되게 좋더라고요. 선수에 대한 아, 우대가 접영 선수고 호주 국가대표까지 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수들도 되게 우러러보기도 했었고 정말 많은 특강을 해주셨고 그리고 태연쌤은 네, 이지부스트 몇 개 가져왔지? 2개요. 이게 골고루 신고 다니면서 코치들한테 잘하고 아주 진짜 그래도 네, 재밌었어요 나는 네. 나름 재밌었고 애들도 많은 걸 겪었을 테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처음 올리는 영상인데 이 카테고리로는 저는 이제 스포츠 과학과 재활 전문을 했었고 대학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칼럼을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영상에 나올 거는 이제 논문을 토대로 해서 수영에 접목을 시키는 거를 조금 이제 계속 찍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란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최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그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항상 수영 코치든 어떤 뭐 지상 코치든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항상 계속 요새 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요새 트렌드에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한번 뒤처지면 계속 뒤처지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할 겸 이런 영상을 찍게 될 거고 일단은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이제 논문은 이거죠. 아니, 태아쌤 건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브루넬 대학교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유나이티드 킹덤에 있는 브루넬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중에 한 5분이 같이 공동으로 쓴 논문인데 논문의 제목은 스펙 뭐 어떻게 말하면 돼 이거? Specificity of VO2 max and the ventilatory threshold in free swimming and cycle ergometry. Comparison between triathlete and swimmers.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뜻이죠? 한국어로? 이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틸리레이토리가 뭐라고 하죠? 이게 한국어로는 환기 약간 그런 개념이긴 한데 이게 원어로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ventilatory threshold는 threshold라는 것은 이제 특정 이제 문턱? 문턱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문턱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EN2 같은 경우 이제 수영에서는 EN2가 특정 기록으로 특정 심박수로 최대한 길게 연습을 하는 걸 EN2 목표인데 ventilatory threshold는 쉽게 말해서 이 호흡이에요. 호흡이 계속 어느 정도 특정한 이제 심박수에 갔을 때 그 호흡이 유지가 되는 그 유지가 되고 그 이상부터는 그래프 자체가 제가 영상에 넣을 테지만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쭉 천천히 올라가다가 유지가 되다가 확 올라가는 그 기점을 ventilatory threshold라고 하는데 뭐 이게 기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제 지구력,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이제 그런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일단 VO2 max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V는 이제 볼륨이라는 뜻, 그리고 O2는 아시다시피 산소, X는 그 최대치. 그래서 산소 최대치의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차인 3종 선수들이랑 수영 선수들이랑 VO2 max를 잴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할 때랑 그리고 사이클 에어그메트리 그러니까 와트수로 나타내는 사이클인데 일반 사이클이 아니라 저기 어디지? 어디가 볼 수 있지 이런 거? 이거 뭐 과학진흥원? 그런 과학진흥원 이런 데 가면 그 하얀색 바이크에다가 파란색 의자로 돼 있어가지고 제 사진 제가 올려드릴게요. 거기 이걸 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 테스트를 두고 수영 선수가 그리고 천인 3종 경기 선수와 이제 VO2 max 그거의 차이점 그리고 심박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네. 일단 9명의 수영 선수와 10명의 천인 3종 선수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였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수영 테스트를 했고요. 두 가지는 사이클 테스트를 했는데 그 첫 번째 테스트와 두 번째 테스트 모두 VO2 max와 최대 심박수를 측정을 해서 양 두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 이런 운동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더 특징을 갖는지를 비교를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테스트를 하냐면 유튜브 썸네일에 보시다시피 수영 선수랑 달리기 수영 선수들이 굳이 달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계속 믿고 왔었고 그거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논문을 찾은 게 제일 좋은 논문이 이거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왜 달리기라고 하냐면 달리기랑 사이클이랑 물 밖에서 하기도 하고 중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 근육을 제일 많이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왜 사이클이랑 그 천인 3종 경기 선수랑 수영 선수랑 왜 비교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인 3종 경기에는 수영, 그 다음에 사이클, 달리기가 있고 수영은 수영 선수, 경영 선수만 있죠. 근데 확실히 천인 3종 경기하는 선수들은 뭐 아침에 오전 수영, 오후 달리기, 뭐 저녁에는 사이클 이런 식으로 3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못 해요. 심지어 이 3개 다 유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개 다 이제 공평하게 투자를 하려면 확실히 경영 선수들보다는 수영을 덜 하겠죠. 그리고 테크닉 자체도 좋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 단어가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specific. 난 결국 수영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영이란 종목은 타 종목에 비해서 기술력이 월등히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피지컬적인 부분보다 기술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이 논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논문을 소개시켜드린 영상인 것만큼 이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수영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수영의 테스트는 일단 워밍업 그리고 메인 세트 총
그러니까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고, 워밍업은 다 같이 400m를 낮은 강도로 하는 워밍업을 했었고요. 두 번째 메인 세트는 총 5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매 단계별로 강도는 다르게 해서 점진적인 증가를 주게 됩니다. 점진적인 증가에 대한 폭은 각 반복별로 5에서 10% 정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빠르게 해서 기록을 줄여 나가는 건데, 기록을 줄여 나가는 긴장하지 건데, 마. 근데 각 세트별로의 휴식 시간은 15초. 왜 15초를 주는 거죠? 왜 15초를 주냐고? 네. 그건 나도 모르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의 15초라는 거는 에너지 시스템의 그렇죠. 회복 속도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이게 200m를 5개를 해서 쉽게 말하면 5% 10%씩 이제 속도를 줄이는 거긴 하지만 제일 쉽게 설명하면 맨 처음에는 EN1, EN2, EN3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VO2 max까지 잴 수 있는 정도로 심박수가 올라가야 되고 수영도 그만큼 빨라야 되고 선수도 많이 지쳐야 되고, 선수가 사실상 200m를 5개 하고 지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충분한 휴식이 가지게 되면 선수는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될 거고 굳이 200m 5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레스트만 주고 거기에 맞게끔 선수들이 이제 physiological response라고 이제 몸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체크하기에는 15초가 제일 적합하다고 이 박사님들께서 상의를 해봤겠죠. 이거는 뭐 딱히 정해진 거 없어요, 이유는. 근데 15초로 했으면 모두 다 15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영장 대관에 따라 달릴 수도 있겠죠. 1분씩 쉬면 대관을 1시간 더 해야 되면 그건 돈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자본주의. 학교에서는 아마 1시간 안에 20명 테스트 다 해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에서 10%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아무래도 수영은 개인 기록이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대한 척도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개인 기록에 대한 5%, 10%.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보여드리자면, 200m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200m가 2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세트는 25%에서 50%의 속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도는 2분의 속도를 가진 선수에게는 2분 30초에서 3분 사이의 속도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속도를 못 맞춘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척도를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해서 첫 번째 세트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트는 2분 24초에서 42초, 세 번째 세트는 2분 18초에서 36초, 네 번째 세트는 2분 11초에서 24초, 다섯 번째 세트는 2분 6초에서 12초. 그런 순으로 이제 점진적인 증가를 주고 거기에 가까이 이제 개인 PB와 가까운 기록을 내므로써 VO2 최대 이제 맥박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만큼 섭취하고자 하는 그런 산소의 양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또 보충 설명을 하나 하자면 VO2 max라는 거는 최대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최대 양이에요.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양.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의 키포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시간 아래로 들어갔죠, 마라톤. 여러 가지 조건 아래서. 그런데 이런 선수가 아마 VO2 max가 72 밀리몰, 78인가? 그렇게 진짜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영 선수는 VO2 max를 사실상 잴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는 달리기랑 사이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가스 마스크를 끼고 달리기를 뛰든 아니면 사이클을 하든 이 두 줄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영 선수의 수영을 하면서 VO2 max 재는 거는 불가능했지만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근데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게 스노클 VO2 max라고 스노클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위에 레일이 있고 거기에 달아가지고 선수가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계속 VO2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가 이제 개발이 돼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쟀다는 점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VO2 max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선수의 산소 섭취량이 많으면 그만큼 근육에 쏴줄 수 있는 공기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의 지구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VO2 max가 낮은 선수보다 높은 선수가 지구력에서 훨씬 월등하다라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은 흔히 보시면 헬스장 가면 그 트레드밀에 속도 올리잖아요. 뭐 마일 퍼 아워 아니면 뭐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클 어그미터에서는 와트수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와트수는 저희 대학교에서는 무게를 넣었거든요. 그 자전거 앞에다 무게를 달아서 이게 밟으면 무게가 올라가서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맨 처음에는 100와트로 이제 와트라고 표기되는 이유는 파워를 재기 위함이기 때문에 와트로 표현이 되고 100와트로 5분 동안 이제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부터 이제 2분 가량 이제 25와트씩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5분 지나고 나서 5분부터 7분까지는 125와트, 7분부터 9분까지는 150와트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수영은 이렇게 레스트 사이클이 있고 내가 맞춰야 되는 목표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클은 과연 그걸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그냥 계속 25와트까지 올리다가 이 선수가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 수치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다 보면.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평평하게 수직으로 그래프가 쭉 그어져요. 그게 그 선수의 VO2 max예요. 그 최대 올라가는 수치가 거기서 쭉 이어지면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그게 1분 이상 지나게 되면 딱 1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선수의 VO2 max가 완전히 측정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이제 결과가 여러분들이 살짝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수영 선수는 수영을 할 때 심박수가 184까지 올라갔는데 자전거 탈 때는 174밖에 안 올라갔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수영은 별로 안 해보잖아요. 일반인들은. 자전거를 더 많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수영 선수들이 왜 심박수가 174밖에 안 나왔냐?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랐냐? 근데 컨디션은 그 선수의 기록을 나타내는 어떠한 부분이지 심박수는 상관이 없어요. 심박수는 이 선수가 노력을 100% 했다면 최대 몇 박수까지 올라갔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영 선수가 184인 이유는 선수가 운동을 했을 때 근육 피로도랑 심박수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수영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최고 한계점에 만났을 때 근육은 근육대로 지치고 심장도 최대한 뛸 때만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정확히 만났기 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계속. 그렇지만 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다리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125와트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150와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5분을.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운동이야, 진짜. 진짜 스쿼트 50kg 스쿼트를 한 200개 한 느낌? 못하세요? 50kg 스쿼트? 그걸 하고 나서 네. 이제 워밍업을 하고 나서 하여튼간 진짜 무자비한 다리 운동이에요. 사이클이 150와트로 5분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수영에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 수영은 진짜 이걸 느끼려면 오리발 이만한 거 끼고 그리고 낙하산 한 20개 달고 25m 한 60개 40초 사이클로 맥스킥으로 차야 느낄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지.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이 자전거를 탈 때 이게 근육의 피로도랑 심박수랑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근육 피로도가 여기가 있고 심박수는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선수들이 근육 피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운동을 멈춰버리는 거야. 심박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심박수가
174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추리를 해봤는데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머슬 매스 타이니스랑 그리고 심박수랑 확실히 관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나와 있었고 이 1023중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심박수가 몇이었지? 수영에서는 174.8, 사이클은 188.8. 반대되는 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론을 반대로 설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23중 경기 선수들은 뭐다? 수영을 별로 경영 선수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시간적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죠.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하루에 6시간, 8시간 운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영만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애슬론 선수 같은 경우는 드릴보다는 뺑뺑이를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워밍업이랑 드릴이랑 같이 섞어서 하지 사실상 특정 페이스만 계속 돌면 되는 그 정도까지의 수준의 이제 테크닉을 만들어 놓고 드릴을 많이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드릴을 해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일단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이제 지구력 훈련을 많이 못 하게 되죠. 그래서 확실히 똑같이 수영이란 게 근육 피로도가 심박수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기에는 이제 심장이 느리게 뛰는 현상이 있어요. 브라카디아라고 심장이 느리게 뛰는 현상이 있는데 트라이애슬론 같은 선수들은 심박수 자체가 상당히 느려요. 그냥 가만히 쉴 때는 1분에 40번밖에 안 뛴다고 알고 있거든요. 40번이요? 네, 40번. 그러니까 정말 적은 거예요. 제가 진짜 완전 수영만 했을 때는 52, 55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일단은 지방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심박수도 별로 안 뛰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낮은 심박수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올라가는 게 점점 느려지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폭이 더 커지는 거죠. 일반 선수보다는. 그리고 심지어 근육 피로도는 더 빨리 오고 1023종 경기하는 선수들은 200을 할 필요가 없는 선수들이 그쵸. 2N2만 하면 되는 선수들이에요. 왜냐면 빨리 가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5km, 10km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영이 특별한 운동을 해야 이 수영 종목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지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유산소 갖다가 붙이면 수영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가. 이 논문에도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이클이랑 러닝이랑 같이 엮어서 로우 바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이클과 러닝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는 거였고요. 이 논문에서는 수영은 다른 카테고리로 보았을 때 이 차이점을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냐하면 수영한 사람이 달리기 하면은 당연히 안 해본 거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심장의 능력은 이만큼 가 있고 내 몸의 능력은 그만큼 발달하지 않으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논문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나온 논문이라 정말 저는 이게 그런 게 그러니까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수영 선수의 차이점 그리고 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꼭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VO2 max 네. 이게 제일 재밌는 결과를 가져다 줬죠. 저희가 앞에 말했던 그런 예상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와 같았어요. VO2 max는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했을 때는 58.4 달리기를 했을 때는 51.3 거의 7 정도의 수치가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톤 선수의 기본 VO2 max는 70이 넘어요. 잘하는 선수들이. 근데 수영 선수들은 58에서 60 사이, 55에서 60 사이. 근데 사실상 수영 선수들은 많은 VO2 max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선수도 있어요. 50m나 100m 하는 선수들은. 근데 물론 100m 할 때도 최고 이제 산소 섭취량을 가긴 거기까지 가지만 확실히 이제 마라톤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몸을 사용해야 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유튜브 제목처럼 왜 수영 선수들이 굳이 달리기를 해야 되냐 라는 이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아시다시피 수영은 VO2max가 58.4고 사이클이 51.3인데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사이클보다 더 기술이 필요한 게 달리기인데 그러면 아마 VO2max가 더 낮았겠죠.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O2max는 이 심박 지구력이랑 그리고 근육 사용 그게 맞아서 같이 올라가야 높은 VO2max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리기는 아마 덜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꼭 수영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와 반대로 모든 운동을 잘해도 수영은 못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수영은 정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동이지 막 힘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VO2max가 58.4대 달리기는 51.3이다. 즉슨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달리기와는 별개인 스포츠고 달리기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수영 유산소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차라리 더 특정 EN2 훈련을 수영에 더 넣어서 달리기 할 시간에 그거를 더 넣어서 선수의 경영 시합에 맞게 지구력을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달리기를 하고 뭐 다른 종목을 하고 함으로써 선수들한테 괜히 부상만 더 줄 수 있고 이 수영 차라리 그 시간에 제 생각에는 드릴을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러닝을 통해서 이제 수영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그런 VO2 max까지의 운동 강도를 쳐서 심폐지구력을 늘려서 수영에 도움을 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워밍업 정도? 10분에서 15분? 그 3km 이내에 뛰는 조깅 정도? 그 정도는 몸을 푸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번 영상에 케일렙 드레스 선수가 지상운동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조깅을 한다고 잠깐 말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제 동의하는 바고 달리기로 통해서 살짝 워밍업 정도. 근데 아시다시피 특정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달리기만 주구장창 시키는 데도 있거든요. 400m 트랙을 10바퀴 뛰는 데도 있고 막 몇 분 사이클 안에 최대한 빨리 뛰고 뭐 10초, 20초 쉬고 또 뛰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박스 점프를 하건 파워 운동을 하건 스트렝스 운동을 하는 게 낫지 제일 좋은 게 수영 드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영은 심폐지구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운동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철인 3종 경기 선수들도 VO2max가 수영은 53. 빵. 그런데 사이클은 68.2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5 차이가 나는 거죠.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15 차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폐지구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수영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지 그 외에 달리기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기록 단축 달리기를 하든 사이클을 타든 물론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그게 맞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오케이 저도 달리기 많이 하고 사이클 많이 타는데 그게 이제 저는 수영 기록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지만 진짜 내가 기록을 단축하고 싶다 특정 기간 안에 근데 달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것보다 차라리 수영을 2탄 가시는 게 더 저는 추천드리고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수영을 잘하려면 수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영은 특정 운동, 그러니까 좀 다른 운동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은 특별한 그 뭔가 있거든요. 물에서 하는 운동에다가 전신 운동에다가 그리고 호흡도 제한도 있고요. 너무나 특별한 요소가 많아요. 다른 운동, 지상 운동에 비해서. 지상 운동이라고 하면 육상 운동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도 그런 게 많았어요.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하시면 되죠. 맞아요. 네. 다른 길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수영을 하셔야 되고 수영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지상 운동은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상 운동은 수영을 잘하기 위한 보조의 개념인 거지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실상 뭐 되게 많아요. 뭐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수영할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있다가 달리기는 수직으로 가고, 그리고 뭐 수영은 부력이 있고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중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모세혈관에 쏴주는 이제 블러드 이제 perfusion이라고 얼마큼 이제 피를 많이 보내주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굳이 이런 걸 다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의견을 증거를 뒷받침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이거는 저희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고, 논문을 보고의 저희 공통적인 생각인 거죠. 그냥 저희가 이제 많이 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달리기를 이제 태영 코치님도 이제 그런 뭐지 해부학대 많이 아니까 달리기를 하게 되면 저같이 몸무게가 90kg 나가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게 되면 발목이랑 무릎이랑 관절에 어떤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1kg는 무릎의 부하에 받는 부하는 그 배 이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90kg라는 사람이 뛰었을 때 무릎이 받는 부하감과 뭐 60kg인 사람이 뛰었을 때 무릎이 받는 부하는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달리기 좋아하고 달리기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 선수들과 같이 달리기를 하는 편인데 충분한 웜업, 그러니까 몸이 달아오를 때까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즉슨 달리기 심폐지구력을 위해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수영을 하기보다는 달리기를 하는 게 더 좋고, 사이클이랑 달리기를 이제 크로스오버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의 지구력을 올려주는 거고, 수영은 힘들기만 하고 배만 고프고 정말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운동이고, 정리하자면 VO2 max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고, 수영 선수가 사이클을 탔을 때랑 수영했을 때랑 최대 산소 섭취량은 기준이 많이 달랐고 수치가 많이 달랐고, 그 뜻은 결국엔 트라이애슬론 선수들도 수영이랑 사이클 탔을 때 VO2 max가 상당히 달랐죠. 그만큼 수영이랑 달리기 또는 사이클이랑 너무 이제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즉 병행해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특히 수영 코치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달리기를 하기보다는, 달리기를 통해서 선수 부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트레칭 또는 드릴, 코어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이런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이런 걸 더 추천드리는 바이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생각이고 절대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영이랑 달리기랑 굳이 그렇게 이어서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부통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 결국 수영은 특정한 운동이고 너무 병행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을 저도 동감하는 바이며, 기술 너무 중요하고 수영 잘하려면 수영을 해야 된다. 하여튼 간에 저희 감독과 제자 매주 토요일마다 강남 서울스포츠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드릴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과 제 구본모 팀장 그리고 박태환 코치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논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